네, 유성치 운용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운용력님. 네. 자, 지금 시장에서 고PER주들, 성장주들이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네. 내추럴 엔도텍 쇼크 때문이었는데요. 네. 뭐 시장에서 워낙 저성장 시대다 보니까 성장률이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는 프리미엄 이것 때문에 사실 PER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일부 기업들이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또 전략으로 향유하고 활용할 필요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또 이렇게 고PER주가 버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 특히 오늘 장에 또 다시 한번 내추럴 엔도텍이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코스닥도 지금 700선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아직은 좀 변동성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제가 그동안 우리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런 업종군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요. 자, 실제로 이 기업들이 고평가 영역에 지금 진입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이 기업의 퍼가 예를 들어서 뭐 22, 30이 한계였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그 기업의 퍼를 우리가 20, 30만 매길 수는 없는 게 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좀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급적인 요인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오버슈팅, 그러니까 분명히 적정 주가를 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집을 한다면 그 기업이 뭐 적정 가격 대비해서 뭐 50%, 100% 이상도 갈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고요. 수급 논리를 본다면은 퍼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죠. 최근에 일부 이제 바이오 쪽이나 제약이나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도 보면 퍼가 어이없이 많이 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 기업은 쉬었다가 또 가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기업들은 또 오르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성격이나 상황을 조금 살펴본 다음에 화장품이나 기타 제약 바이오 업종군 내에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기업들에 대한 대응 방식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새로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있거든요. 그런 쪽 업종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린치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는데요. 피터린치뿐이 아니죠. 예, 오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존 템플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주식 투자가들,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기 때마다 전쟁이라든지 오일쇼크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대공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일 때 항상 시장에서 남들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던질 때 매수의 기회를 잡아서 성공했다 보신다면 최근에 그 내추럴 엔터텍 사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추럴 엔터텍은 나중에 뭐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좀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워낙 또 잘 팔렸기 때문에 그만큼 프리미엄을 줬던 것인데요. 내추럴 엔터텍 때문에 그 주변에 뭐 셀 바이오텍을 비롯해서 건강식품이나 바이오 제약주들이 같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단기적으로 내추럴 엔터텍 때문에 주변 기업들이 급락을 했지만은 역시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면 다시 갈 것이다. 그래서 내추럴 엔터텍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이 단기 고점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네, 분명하다 보는데요. 그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네, 시장은 분명히 또 한 번의 패션을 또 달리하면서 새로운 유행을 또 만들어내면서요. 새로운 주도주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펀더멘탈의 개선 없이 올라온 종목들이나 실적 개선을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비중을 일부 축소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제가 종목들을 한번 언급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마토 투자자문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어제였죠. 전략 회의를 하는데요. 일단 이번 1분기 실적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들을 봤을 때 가장 실적이 좋은 탑핑은 일단 증권업종과 화학업종이었습니다. 물론 IT 업종 내에서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긴 했는데 주가의 움직임도 좋았고 실적도 좋았던 업종이 바로 증권업종과 화학업종에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피해야 될 업종으로서는 작년도에는 우리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산업재 쪽, 자본재 쪽 기업들을 많이 피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은행 업종이 다소 당분간은 좀 더 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포트에서 이제 제외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내추럴 엔터텍의 사태는 한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로는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추세를 반전시키는 매개 역할은 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근데 우리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은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 같아요. 150만 원 넘어서다가 자 지난주부로 지금 보면 140만 원 선을 이탈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추세가 보면 쌍봉 형태입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우리가 쉽게 보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전체적인 지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적어도 빠지지는 않고 버텨준 상태에서 나머지 대형주들이 올라줄 때 우리 시장이 2200, 2300, 2400 바로 갈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저렇게 쉬어가게 되면 주변 종목들이 같이 쉬게 되면서 IT 업종군들이 같이 쉬게 되면서 시장은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반영하면서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쉬었다가 재차 그러면 2200, 2300을 도전할 거냐? 저는 그건 도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2분기에도 괜찮을 걸로 판단되고요. 그죠? 그 주변 IT 업종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이나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나름 괜찮게 나올 걸로 보이고요. 전체 기업들의 실적도 예상치 가이던스보다는 올해 전체적으로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장 자체는 제가 볼 때 쉬어가더라도 다시 간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략 짜야 되냐? 시장이 삼성전자 때문에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흔들릴 때 우리는 주도군을 다시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헷갈리시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다시 정권이나 화학이나 건설이나 조선이나 이런 기업들이 연초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여기서 또 추가적인 급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본다면 바닥에서 30%, 50% 이상 올라온 기업들이 현 대형주가 특히 현 구간대에서 또 50%, 30% 이렇게 오르기는 쉽지는 않다 봅니다. 상식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흥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익률을 또 줄 것 같지만 오히려 잘못 타이밍을 잡게 되면 10%, 20% 이상의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특히 여러분들이 대형주에서 그런 손실을 많이 보거든요. 어떤 업종? 경기순환업종. 경기순환업종은요. 쉽게 말해서 화학, 조선, 해운, 철강 이런 기업들은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타이밍을 잘 잡으면 2배, 3배도 먹을 수 있어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요. 반의 반토막도 날 수 있는 게 경기순환업종이죠.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좀 더 실적이 좋아진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지만 역시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그쪽 포트는 절반 정도는 이제 가져가도 된다. 하지만 절반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고 안 올랐던 기업들 위주로 지금은 힘이 약하지만 안 올랐던 기업들 위주로 이번 1분기 실적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괜찮은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을 차분히 모아간다면 좋은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보시면 실적도 상당히 좋고요. 그죠? 예상보다 1조 한 4천억 후반대를 봤는데 1조 5천억 후반대가 나왔고요. 게다가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전일까지도 사상 최대 지분율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또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뜻은 남들이 갈 때 못 간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집요하게 계속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2,000포인트 이상에서부터 계속해서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 현금화하기 좋은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펀드 한매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시점이 되면 펀드 한매 물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다시 꽃간에다가 하이닉스를 채우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빠지면 하이닉스가 오르고 하이닉스가 빠지면 삼성전자가 오르는 원리인데요. 이쪽을 줄이고 이쪽을 채우고 이쪽을 또 채우면 이쪽을 줄이고 이런 식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흐름이 그죠?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의 흐름이 어떤 업종과 어떤 대형주로 계속 옮겨 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면 좋은 기회를 잡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 이슈 업종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린다면요. 화장품 업종을 먼저 한번 봐드릴게요. 화장품주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 외에도 뭐 코리아나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뭐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매출액이 적거나 뭐 적자를 내고 있거나
영업이익이 뭐 미비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빼고요. 대표적인 기업들만 뽑아봤습니다. 물론 LG생활건강은 뭐 화장품만 파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약간은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모레퍼시픽과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저희들이 어제 회의 시간에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장기 투자란 뭐냐? 그 농으로 워낙 요새 화장품주들이 잘 나가니까 장기 투자란 뭐냐? 예전에는 우리가 좋은 기업을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 장기 투자인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는 어떤 기업을 사놓고요. 그 기업이 화장품 사업을 추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장기 투자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화장품주들이 워낙 그 급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이게 좀 농담조로 비꼰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농담조로 그렇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빵 터졌거든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화장품자만 들어가도 막 급등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기업이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은 보시면 영업이익이 7,600억입니다. 순이익이 5,600억이고요. 시가총액이 22조 원입니다. 예. 하이닉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하이닉스가 요번에 1조 5,800억대 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올해 한 6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낼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해 아모레퍼시픽 영업이익을 7,600억 정도 낸다면 한 10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죠? 상당히 한 8배 이상은 되죠. 예,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 시가총액이 30조 원에서 32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5배밖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1.5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이상 되는데도 그죠?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순이익으로 따져도 한 8배 정도 차이 날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죠. 그만큼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만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크게 성장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펄을 보면 47.8이거든요. 50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년 50%씩 성장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건 아니거든요. 50배씩 성장을 해야지 보통 퍼가 50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50% 성장한다면 저는 퍼 100조도 된다고 생각해요. 50은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만큼 성장하니까. 내년에 또 60% 성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꿈을 먹고 가는 것이 주가니까. 예, 그게 또 메리트가 있거든요, 주식.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래가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뭐 10배, 20배 먹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런 기업들 분명히 많거든요. 자꾸 중간중간에 사다 팔았다 해서 우리가 몇십 불밖에 못 먹는 거지. 가만 내버려뒀으면 몇 배, 10배, 20배 먹는 기업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물론 성장하는데요. 제가 연간을 쭉 보면 한 20%에서 정도? 20% 전후? 네, 그 정도 꾸준히 성장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고평가 영역에 있는 것은 맞다. 근데 워낙 중국 시장에 진출한 그런 효과들, 중국 사람들이 면세점 가서 워낙 화장품을 많이 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계속 붙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낫죠. 왜? 뭐 화장품만 하는 거 아니라 필수 소비자 쪽도 많이 팔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측면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죠. 저는 투자를 한다면 예전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두 기업을 설명을 드리면서 아모레퍼시픽을 할 바야 LG생활건강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LG생활건강이 더 많이 올랐어요. 네, 왜?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싸거든요. 네, 그 다음 또 종목 보시면 코스맥스나 이제 한국콜마 있습니다. 이 기업도 보시면, 그죠? 코스맥스가 있고 한국콜마가 있는데요. 295 코스맥스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국콜마는 414억. 예, 그러니까 퍼가 46.3, 36.8 정도 되죠. PBR도 보면은 한국콜마가 싸고요. 그러니까 조금 중견기업 쪽에서 화장품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역시 코스맥스보다 한국콜마가 낫다는 거죠. 그죠? 근데 워낙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조금은 차분하게 기간 조정을 좀 거칠 때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 이슈 업종 중에서 또 바이오 제약주를 좀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많이 오른 기업 위주로 했어요. 한미약품을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그 기술료가 어떻게 들어올지 확실하게 지금은 판단이 안 서서 한미약품을 좀 집어넣고 싶었는데 그냥 뺐고요. 그렇더라도
제가 내추럴 엔터텍을 비롯해서 다른 종목도 좀 봐드릴게요. 내추럴 엔터텍이 오늘 이제 반등을 주기 때문에 이게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제가 뽑아본 거기 때문에요. 어제 종가 기준을 보면 8,700억 됩니다. 이게 반토막 났거든요. 어제 딱 고점에서. 그러니까 한 1조 한 6천, 7천억까지 갔던 거예요. 1조 한 7천억대까지 갔던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고,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퍼가 33.5. 예, 그러니까 한 60배 이상 갔다가 지금은 이제 급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42배 정도 됩니다. 얘도 129억을 내는 회사인데요. 시가총액이 그죠? 뭐 5,400억이니까 뭐 단순하게 보더라도 거의 한 50배 가까이 되는 그런 흐름이고, 뭐 배당하고 이런 것들 엮어가지고 아마도 42.3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여하튼 셀바이오텍도 실적 대비해서는 분명히 엄청난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들은 제가 쭉 보니까요, 실제로 엄청나게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셀바이오텍도 상당히 강하게 성장했고, 내추럴엔터텍도 보통 한 30% 이상씩은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엄청난 급등을 해왔고요. 그만큼 많이 팔리고 건강식품 시장이 열리니까, 그죠? 이 기업들 말고도 뭐 아미코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급등했잖아요. 결국은 지금 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강하게 반영을 했는데, 내추럴 엔터텍 사태가 이제 일어나면서 나머지 기업들도 우려감 때문에 같이 빠지는 거죠. 근데 제 판단에서는 건강식품 쪽이나 바이오 쪽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있죠. 뭐 LG생명과학이라든지 일부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이번 이 악재 때문에 빠졌다가 또 갈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 갈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내추럴 엔터텍과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쪽, 건강식품 쪽, 뭐 의료기기 쪽 사고 있다고 해서 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기업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 팔 필요 없다는 거죠. 가져가도 저는 상관이 없다 보고 있고요. 여기는 빼놨지만 바이로메드라든지, 그죠? 그리고 마크로젠이라든지, 그죠? 이런 기업들, 차바이오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테마로서 같이 급등을 했지만 실제로는 퍼 수준이 너무 높다는 거죠. 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예, 그럴 바에야 제 생각에는 유황양행이라든지, 그죠? 동국제강이라든지, 예, 특히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기업들도 정말 실적이 좋거든요. 삼진제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런 바이오 기업들 대비해서는, 물론 이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로메드나 마크로젠은 하나 딱 히트 치면 한미아프전 급등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모험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저는 주식은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승률이 높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길 수 없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는 그런 투자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배제를 해라. 오히려 저는 바이오 쪽이나 이런 그 조금 퍼가 50배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제약주 쪽이 고령화 테마에도 맞고 그 안에서도 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거든요. 처방전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번을 하는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면, 그런 제약회사들이 나타난다면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 기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중국 내수 소비자 이탄. 그러니까 피터 린치는 항상 새로운 주도주를 발굴한다. 그러니까 화장품에 이어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강하게 오르는 쪽이 있는데요. 바로 MK 트렌드라든지 베이직 하우스를 비롯한 의류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릅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상한가 행진을 펼치면서 급등 랠리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은 실제로 올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 눌림목을 줄 때마다 여러분들이 또 관심해 두시면 되겠다. 중국은 앞으로 수출이 아니라 소비다. 소비가 성장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사라. 화장품, 의류 계속해서 8,000달러 수준에서 어떤 쪽을 소비를 많이 할지를 고민해 본다면 그쪽에서 분명히 대박주들이 나타날 거라 봅니다. 최근 이슈 업종 내 최종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화장품 단기 고점 징후는 있다. 하지만 기간 조정 후 재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그런 화장품주들은 이번 조정을 잘 활용해서 매수 기회를 노려라. 그리고 바이오 제약 쪽은 바이오나 건강식품 쪽이나 이런 쪽보다는 일반 제약주가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다. 예, 가격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쪽에 쉬어가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의류 쪽에서는 중국 내수 소비 관련해서 차기 주도주 섹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만 옷을 파는 회사는 안 돼요. 그 성장성이 없습니다. 중국 쪽에 매장을 많이 연 회사,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중국 쪽의 문을 직접 가서 여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장벽이 높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지금 이번 노동절 연휴에 요커가 예상보다 우리나라를 덜 찾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일본에 방문한 요커 수가 413만 명, 우리나라가 3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증가세도 좀 주춤해지고 있는데, 엔저 때문에 또 일본에서 또 새로운 또 문화가 있잖아요. 뭐 볼거리나 먹을거리 여러 가지 이런 또 여행지로서의 메리트 때문에 지금 우리 요커를 일본에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 중국 소비 수혜주들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뭐 오늘 바로 새로 나온 소식은 아니고요. 며칠 전의 뉴스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이 유럽과 일본, 캐나다, 터키, 멕시코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구가 2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램시마 브라질 판매 허가를 획득하게 되면서 이런 소식 주가에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6%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 8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셀트리온의 시세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지금 지수는 정말 억지로 코스닥이 700선 좀 회복을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요. 상승폭이 미미하고요. 코스피는 0.11%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